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도기마을 촌장 곽상준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잘 버티고 계시죠? 네, 여러분을 위해서도 잘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괜하나. 사실 오랜만인 느낌은 있는데 이런 하락이 코로나 이후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백신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백신 맞으면 살짝 아프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 면역이 되잖아요. 네. 그동안 하락장이 너무 없었어. 그렇죠. 물론 내 종목 안 올라가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인 하락이 너무 없었는데 오늘 진짜 와 극적으로 하락하더만요. 아침에 9대 1이 넘더만 하락 종목 수가요. 오늘은 1이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0. 몇이야 정확히 따져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려고 그랬는데 0. 몇이더라고요. 야, 그 거의 대부분 90 몇 %가 하락이야 아침에. 네. 대단하더군요. 무서웠죠. 장중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0.5%로 마감을 했고요. 와, 오늘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1조 8천억이나 나왔습니다. 네, 엄청 나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피에서 다 나왔고요. 코스닥은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이 투자 주체들이. 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450억 매도를 했고 네. 외국인은 오늘 정말 많이 팔았네요. 코스피에서 1조 3천억어치 많이 매도를 팔았습니다. 했습니다. 어제도 많이 팔았는데. 예,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5천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0억 매도를 네. 했습니다. 환도 아주 안 좋아요. 원화 환율이 1150원까지 갔다 지금 1149원이고. 네. 그러나 오늘 일단 개인들이 우리가 채권 시장 아침마다 매일같이 점검을 해서 우리 아마 증시각도 TV가 여기 각도기 TV 구독자분들이 전국에서 채권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 지적 수준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많이 기여를 하셨죠. 아니 뭐 제가 잘했다는 톤이 아니고 이제는 다 알아. 막 댓글 보면 야 이렇게까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 시장 동향만 봐서는 이길 수도 있어. 왜냐하면 1.33% 장중 1.25%까지 갔잖아요. 아, 미국채 10년물 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38%. 네, 지금은 조금 다시 떨어져 1.329예요. 그런데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올라가다 장대 폴 때 빵 세우고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끝날 때. 또 마지막 빠질 때도 장대 폴 때 빵 세우고 거래 터트리고 떨어진 다음에 이제 거래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인 거고, 항상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급작스럽게 강세를 보였다는 거지. 채권 시장이 강하다가. 그래서 너무 강했는데 반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한 게 잘한 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내일 미국 시장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감정 컨트롤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닉에 휩싸이기 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매도를 하는 이런 행동은 일단 금해야겠죠. 네, 그리고 반등 시에 뭐가 제일 빨리 올라갈까에 대한 네. 고민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는 오늘 좋았던 놈들이, 업종에서 좋았던 놈들이 제일 빠르게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네. 오늘 제가 이제 권순장의 브릿지를 녹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이럴 때 다 팔아놓고 기다렸다 바닥에서 산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바닥에서 다시 잡는다. 네,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제 권수장 브릿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실제로 비율적으로는 매우 희박하게 낮아요. 있긴 있어. 난 내 주변에 있어.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건 권수장 브릿지에서 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안 그러면 그 다음 뭐냐, 일단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 끝까지 버티고, 아니면 떨어질 때 공포 속에서 판다. 이건데 세 번째가 제일 나쁘다는 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작년 3월에도 경험했지만 버틴 분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자산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근데 내동댕이 친 사람들이 자산이 나빠졌어요. 상황들이. 그래서 그냥 이게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2, 3년간의 시계열로 자본주의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보고 그냥 믿고 버티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에서 테크니컬하게 보면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꿔. 종목을 바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좋을 게 뭐냐. 근데 분명히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근데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 네. 그때 잽싸게 바꿔 놓는 거죠. 그 더 똑같이 나보다 좋은 놈인데
저 형 귀족 집안 아들인데 나하고 똑같이 오늘 거런뱅이 취급받네. 이러면 그쪽 내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현금이 없을 때는 특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현금이 있으면은 뭐 저가 쓰기로 사용하면 그렇죠.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 현금 아마 우리 이제 독일마을 분들한테 중에서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무엇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죠. 그게 현금의 위력이지 떨어졌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요번에 별로 못 가졌어. 현금선 주식을 또 샀어.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4단계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실현이 되면서 이제는 오후 6시가 되면은 2인까지밖에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업종 하락률 1위는 은행주였거든요. 그건 금리 때문에 그랬을 네, 거고. 그다음 증권주, 보험주 이 다 색들이 업종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응?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항공주들의 하락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네, 어저께 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제주항공이 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근데 오늘도 추가로 하락을 했는데 뭐 다행히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많이 좀 상승을 해가지고 마감을 네.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백신만 맞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백신만 맞으면. 네, 심하게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은 사망률 확 준다며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표를 보여드리려다가 준비를 못 해왔는데 그 영국의 지금 확진자가 쫙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때 사망자도 같이 그려보면은 쫙 올랐다가 예전에는? 내려왔는데 예전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냥 플랫합니다. 어.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일단 빨리 맞아야 돼. 네, 어. 그 차이는 네. 백신을 접종을 했느냐 안 그렇지. 했느냐의 차이겠죠.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미국 FDA의 백신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미국과 접종하지 않은 미국으로 갈라질 것이다.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예, 그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뭐 백신을 접종을 했더라도 코로나에 걸린 사례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즘에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뭐 이게 음모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뭐냐면 야, 이거 뭐 사망률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쇼하는 것들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제 주변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투자자 중에. 네. 절대 손에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아파. 막 이러더라고.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이 목 두꺼운 형이야. 목이 잘 안 보이는 형 있잖아요. 네. 그게 건강한 건가요? 목 두꺼운 거? 목 두껍고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살이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이 쪄서 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근육 같은 살이 있는 사람들 있죠. 살이 근육인 사람, 딱딱한 살. 이런 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진짜 건강한 형인데 그 형이 걸렸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엄청 아프다 그러는데 그 뭐 건강하니까 뭐 쾌차를 했겠습니다만은 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아프대요. 아프고 그다음 자기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 한 명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히 문제는 있었던 병이 분명히 확실하고요. 근데 지금 사망률 떨어지는 건 확실히 백신 효과가 있으니 우리도 빨리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락 얘기만 했는데 상승한 업종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상승했던 거는 이제 통신 섹터였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SKT만 1.5% 올랐고 나머지는 그냥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했습니다. 오늘 왜 증권사 직원은 10개 중에 9개가 빠진데도 오르는 종목을 찾을까? 왜 투자자들은 왜 그럴까? 증권사 직원만이 아니고 투자자들은 왜 그럴까? 난 궁금해.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래. 내가 20년을 일해보면 와 완전 패닉이야. 패닉에 막 5%씩 빠졌어. 지수가 5% 빠졌는데 이 종목은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꼭 해요. 정말 신기해.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게 신기해서 그런가? 나는 왜 저게 없지? 이러면서 그런가? 신기하잖아요. 왜 올랐을까? 네, 한번 들여다봐야죠. 왜 올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방어 종목이 방어 역할을 잘했네요 오늘. 네, 오늘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SK텔레콤 목표가를 41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뭐 내용은 사실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사업회사의 배당 매력과 중간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가치를 고려할 때 상승률이 크다. 근데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한몫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위 했던 업종은
의류였습니다. 오른 거? 네, 근데 의류 중에서도 이거 SK텔레콤처럼 1.5% 오른 게 아니라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FNF를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60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75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네. 뭐 현재 주가 대비 한 4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구원에 따르면 성장성, 수익성 어느 하나 손색이 없고 소비자 업종 내 집중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지금 최선의 선택지이다라는 언급을 해줬고요. 올해 중국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해서 전년 대비 4배나 증가를 하고 2022년엔 또 2배로 추가로 증가를 해서 전체 매출액에 기여하는 정도가 올해는 18%, 내년엔 27% 기여할 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중국 멀티플 받으면 어마어마해지긴 하겠네요. 근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뭐 면세 매출, 그다음 홍콩 매출 합치면요. 이제 지금은 해외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29% 작년에 29%였고 올해는 44%가 예상이 됐고 내년도 되면 절반을 넘어선 53%로 전망을 했습니다. 참 옷을 보면 원가는 별로 안 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브랜드를 뭘 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 똑같은 면티를 가져가서 이쪽 브랜드를 달면 5,000원이요. 저쪽 브랜드를 달면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야, 그게 주식시장하고 같은 것 같아. 그 브랜드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 사람들의 생각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또 있어요. 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 같으니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싼 것만 하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 잡다가 대부분 패가망신한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뭐 잃지 않는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게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전기차 소재주들은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중국도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네, 스텔란티스에서 이제 7월 8일 어저께 EV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요. 내용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요. 2025년까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에 300억 유로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거 두 개를 합친 비중이 어느 정도냐. 올해 유럽은 14%, 미국 4%인데 2030년에는 각각 70%, 4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려면 당연히 2차전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2025년까지 필요한 게 130GWh, 2030년까지 필요한 게 260GWh 이상이라고 밝혔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급사를 몇 개를 거론을 했는데요. 네. 스텔란티스와 사프트의 배터리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ACC라고. 네. 여기서 조달하고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중국 기업 CATL, BYD, S볼트 이렇게 거론을 해줬는데요. 중국 기업을 이렇게 세 개나 포함시킨 것은 LFP 배터리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배터리 팩 가격도 이제 많이 좀 낮출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2020년 대비해서 2024년엔 한 40% 낮추고 2030년에는 추가적으로 20% 이상 또 낮추는 것이 목표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지금 네. 250기가요? 2025년까지? 2025년까지 130기가와트시, 130기가 2030년까지 260기가와트시입니다. 236. 네. 236. 야, 그러면은 2030년까지 이론에서 그러면은 대략 2030년까지 한 1,500기가와트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총량 기준으로. 네. 얘네가 지금 한 3위 정도 되는 업체니까. 네. 1,500기가와트의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대략 지금 러프하게 그냥 통밥을 굴려봤는데 네. 그럼 얼마나 더 증설? 그러니까 이렇게 빵빵 튀는 거지 2차 네. 전지.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이슈가. 네. 그래서 또 계속 증설만 하면은 또 주가로 반영을 또 해주잖아요. 네. 오늘도 그랬는데요. 일단 대신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24%나 상향을 시켰는데요. 오늘 같은 날 엄청 셌어요. 네, 이유는 뭐 그제 발표했던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차입금 증가 300억, 유상증자를 하반기에 4천억 하겠다고 했죠. 네, 요거를 이제 미국이랑 유럽의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준비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고요. 중장기 양극재 캐파 확보 계획인 2024년도에 18만 톤까지 할 것이다. 요 목표도 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전해질에 5천억 시설 투자를 발표한 첨보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5%, 6%씩 올랐고 첨보가 6%, 대주전자재료 4.5%, SKI 테크놀로지 여기는 또 추가로 2% 올랐는데요. 네. 뭐 예외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지금 중국의 물리막 회사 뭐 이런 회사는 막 상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특히 뭐 코발트 관련된 업체 이런 소재 회사들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화학주가 조금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 편차가 좀 갈렸는데요. 일단 롯데케미칼의 목표가를 39만 5천 원이어서
5천원이었는데 35만 원으로 하향한 리포트가 SK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컨센서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을 했지만 주요 제품인 이 PP 이 제품의 마진이 전 분기 대비 11% 정도 하락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2022년까지 중국 중심의 공급 물량 부담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안정되면서 이렇게 공급 과잉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오늘 2.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금투에서는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좀 꺾인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 물론 가장 최근에 보면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근데 미국은 정말 예외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화학업체들 중에서도 물론 그 해운 그 뭐죠? 이동하는 가격, 네. 물류 비용이 좀 많이 운송비? 높아서 그게 좀 변수이긴 하지만 미국 쪽으로 매출을 좀 비중을 중국 쪽에서 떼서 미국 쪽으로 확대하고 요런 이렇게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좀 주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에서 1천만 톤의 그 에틸렌이 더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네. 이제 탑 쪽에서는 공급 과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수요가 중요한데 오늘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8%대예요. 네. 8.8% 나왔고 소비자 물가는 1.1%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달보다 좀 꺾인 거는 맞고 네. 그다음에 아침에도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PMI가 좀 꺾여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경기가 좋아졌던 중국이 전체적으로 조금 톤 다운되고 있으니까 피크아웃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화학은 철저하게 회사별로 다르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탑 쪽은 조금 부담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단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코로나에서 이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 공장이 좀 밸류체인이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휴대폰 부품 물량을 20%는 국내 생산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이동 제한 조치,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의 뭐 출퇴근도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까지 가면서 이 밸류체인 영향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 같이 쫓아간 공장에도 발생을 했으면 공장이 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쪽에서 생산 물량을 빼면은 삼성전자를 따라서 베트남에 같이 진출했던 많은 휴대폰 벤더들이 있잖아요. 뭐 이들 물량을 또 뭐 줄어들 수 있고요. 반대로 수혜를 보는 종목도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렴한 가격보다는 당장은 수급 안정화가 먼저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또 이제 언론에서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부품 일부를 국내 생산하는 것은 맞고 대체 생산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기사 제목에서는 정확히 20%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얘기 잘 안 해주죠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5G 관련된 소식인데요. 솔리드라는 종목이 런던 지하철의 통신망 구축 사업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 통신망 사업은 지금 400km 정도 구간이 되는 지하 터널과 모든 역의 무선 이동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나금투 연구원에 따르면 화웨이와 이제 컴스코프 같은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따낸 성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늘 솔리드는 4.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오늘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봄에 일단 가격 인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네. 햇반 가격뿐만 아니라 뭐 여러 업종들 막 몇백 원씩, 천 원씩 다 올렸는데요. 이렇게 봄에 올렸던 가격 인상이 실제로 재무제표 상으로 반영이 되는 거는 6월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2분기의 끝자락이죠. 6월은.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라면 제조업체, 여기도 최근에 라면 가격 인상을 하느냐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좀 기대감이 많이 일었었는데 그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 빠진 상태이고요. 만약에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EPS를 20%나 상향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대단한 이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좀 앞으로 정말 라면 가격이 올릴지 안 올릴지 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짝 그 비용 구조가 딱 짜여져 있으니까 네. 올리기만 하면 바로 플러스가 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은 있죠. 네.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안 올려왔으니까 네. 또 확실히 또 인상을 하면 또 영업 레버리지 개선되는 효과가 크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로이터 보도인데요. 미국이 이제 위구르족 탄압 이슈 때문에 중국 기업 14개를 추가로 제재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9월 달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른 나라 기업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덧붙였고요.
미국 상무부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런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점점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도 다시 또 조용했다가 다시 또 요즘에 좀 재정화된 기술 것 패권 같습니다. 전쟁은 확실히 돌아섰어요. 그래도 신트로이카가 나왔어요. 걔네들 2차 전지, 반도체, 약간 바이오까지. 근데 네. 두 개가 더 집중적인데 연일 사상처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잘리니까 자기네들끼리 최대한 다 지원을 받아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미국이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고 그 전병수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게 가장 큰 부담인데 미국에다 파운드리 공장을 지었을 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는 거지. 3교대예요. 밤일 해야 됩니다. 하루는 밤에 갔다가 이틀은 낮에 갔다가 하루는 또 밤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 그렇죠. 그럼 뭐 월급을 조금 괜찮게 준다고 해도 과연 할까? 미국 사람들이요? 그게 조금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요즘 같은 또 구인난 시기에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힘든 근데 점은. 월급이 괜찮다고 괜찮고 안정적이라고 해도 손맛이 우리나라만큼 또 될 것이냐? 그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일은 하겠다고 하는데 손맛이 안 나는 사람을 무조건 고용할 수는 또 없으니까. 네, 그건 딜레마- 예전부터 지적을 해주셨던 이슈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오스틴을 왜 안 늘렸을까? 미국이 그 동안에 그런 이슈가 없었을까? 뻔하죠. 왜 또 아시아 아무리 스마일 커브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스마일 커브가 왜 나왔겠어요? 미국이 잘했으면 스마일 커브가 나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안 스마일 커브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겼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마진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던졌을까 싶은 거죠. 미국 애들이 아시아면 대만과 한국에다 이걸 던졌을까? 걔네 마진 줄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쥐어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른 수건도 짜는 정신으로다가 그렇죠. 네. 건조기에 나왔는데도 물이 나와 뭐 이런 느낌?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 우리 흑삼점탕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아 이게 그렇게 네. 사실은 안 줘야 돼. 젊은 사람들은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근데 저 요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기 조금 힘들었는데 음. 기운 좀 차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